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하림그룹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푸드 콤플렉스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19년 말 완공 예정인데요. 식품 가공 공장과 물류센터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면서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하림그룹이 1, 2인 가구와 경제활동 여성의 음식 준비 시간 감소, 편의성 추구 등으로 간편식을 찾는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춰 먹고 싶은 가정식 제공에 나섭니다. 하림그룹은 27일 전북 익선시 제4산업단지에서 하림푸드 콤플렉스 기공식을 갖고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에 부응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2019년 말 완공과 가동을 목표로 한 하림푸드 콤플렉스는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6,500평 부지에 식품 가공 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 700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협력업체와 식품 소재 분야의 대규모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림푸드 콤플렉스에는 제조의 전 공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견학 라인을 설치하고 직접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을 공유 주방에서 만들어 소비자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더 위생적이고 더 맛있고 생산원가는 더 경쟁력이 있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푸드 콤플렉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 기준을 보완해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시행기준 보완 기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현장 요구 수렴 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포함하면서 5명 이상의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월 급여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봉황 인재학당이 문을 열었는데요.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붙잡고 귀농귀촌 유입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세운 봉황 인재학당이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운영을 맡은 이곳에서 앞으로 지역 중학생 170여 명이 방과 후 국영수 과목을 총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임실군은 이번 봉황인재학당 개원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강의 이외에 다양한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임실군 측은 이에 대해 교과목 교육 이외에도 체험활동과 인성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봉황인재학당이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열악한 농촌 교육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 사실을 기록한 미중 연합군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944년 중국 원난성 텅층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학살된 후 버려진 모습을 담은 19초 분량의 흑백 영상인데요. 일본군이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증언과 기사 등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학살 현장에 촬영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3.1절 99주년을 기념해 지난 27일 시청사에서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했음을 보여주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이 영상자료 1점을 비롯해 사진자료 2점, 당시 미중연합군이 작성한 작전 일지를 비롯해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14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불만사항 있으셨죠?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쾌적 환경 서비스 분야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은 배차 시간 간격과 이용시설 청결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배차 간격과 이용시설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전국 168개 시군 대중교통 이용자 8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항목별 만족도에서 쾌적 환경 서비스 분야의 혼잡도가 3.9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은 배차 시간 간격과 이용시설 청결, 차량 내부 이용 편리성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광역시도로 구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충북의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58점으로 전년보다 0.02점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충북보다 만족도가 낮았던 전북과 경북이 각각 4.64점과 4.62점으로 충북을 넘어선 것과도 비교됩니다. 특별광역시도 만족도의 경우 제주 5.16점, 서울 5.04점, 부산 4.19점, 대구, 대전, 세종 4.86점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가 민선 6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 조성 사업 관계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초 인프라 조성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지식융합 거점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가시적 성과입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중부권 산업융합 거점과 차세대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민선 6기 안희정 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내 개관을 앞둔 보훈회관을 비롯해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각종 보훈 사업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의미가 크고요. 저희 시도 앞장서서 지금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현재 전북 독립운동 추념탑이 있는 어린이 회관 근처 일대를 보훈공원으로 조성하고 충원탑을 세울 예정으로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매듭짓고 내년 3월 중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훈회관은 연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분산되어 있는 9개 보훈단체들을 하나의 보훈회관으로 모아 통합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들이 7월부터는 입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권 보훈 대상자들에게 의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은 작년에 국가 예산 20억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훈처 실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3월까지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마칠 계획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해 운영 중인 재활 프로그램 행복한 여정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재활 프로그램에는 독서 치료와 종이접기 등과 같은 기본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전문 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눔 문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나눔 냉장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은 작년 2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이 주민센터 내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한 것과 달리 이서면은 혁신도시 LH 10단지 인근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서 이용객과 기부자들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부담감을 최소화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남 창원시에서는 일명 바넷 냉장고, 바넷은 산호동의 옛 지명인 바넷들에서 따온 명칭인데요. 이것을 운영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전북 고창과 부안 지역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안댐에 저수율이 줄어들면서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안댐은 27일 현재 총 저수량인 5천만 톤의 26.9%인 1,350만 톤 내에 불과한데요. 이 같은 가뭄이 봄까지 이어질 경우 현재 정상으로 공급받고 있는 수원지의 고갈로 제한 급수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절수동참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물절약 거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또 K워터는 부안댐 상류의 직소보 등과 부안댐 하류 해창보로부터 부족한 용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각 부처별로 총 22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술 축적이나 업무 전문성 등에 크게 미흡했다든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에 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재난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보행자 사고로 인해 일일 157명이 입원 치료를 하고요. 전체 교통사고의 15.4%를 차지합니다. 14세 이하에서는 보행자 사고 비율이 37.4%, 아침 9시 이전 등교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자녀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는 세 가지 원칙을 꼭 지키도록 학부모나 교사들이 지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